오늘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수목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 이 낙폭이 좀 커요.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도 울렸었고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원체 이제 8월에 좋았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갑자기 급등을 하고 지금 BOJ에서도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국채금리도 지금 30년물이 거의 역대 최대로 지금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사실 매크로적인 어떤 이벤트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금리에 가장 민감한 건 사실 반도체 기업이 아니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이잖아요. 네. 이제 이익보다 내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없는데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 지금 임상 1상, 2상, 3상을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금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고 제약바이오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시장은 사실 국채 금리보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그 악재가 노이즈가 좀 나왔을 때 좀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을 좀 비중을 확대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좀 차트 보면은 최근에 흐름이 중장기 평선 올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지금 최근에 어젠가 그랬죠. 어젠가 엊그제까 이제 모더나가 이제 120% 좀 급등이 나왔고 어제였죠.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이제 급등이 나왔고 임상 3상을 통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머크사랑 또 수익 구조를 또 5대5로 나누고 또 키트로다가 이제 병용을 하게 됐을 때. 그렇죠. 병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알테오젠 쪽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어제 급등이 올랐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근데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건전한 조정으로 좀 보이거든요. 뭐 어제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음봉을 보통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요. 조정 어떤 음봉 캔들의 어떤 정석적인 캔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테오젠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 코스닥 쪽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같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주저하는 정책. 네. 원래 이거를 샌디스크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샌디스크가 먼저 주저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14%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주저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40조를 나눠서 분할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반 경직성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부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코스피도 반도체 쪽은 공략을 해봐도 좋고 또 이제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시선을 집중을 해봐도 좀 괜찮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작에 대해서 좀 아울러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들 잠시 후에 좀 뜯어보도록 하겠지만요. 주주환원 관련해서 삼전닉스 우호의 재료는 맞다. 그리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오늘장에서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 결국에 코스닥 또 힘을 받아갈 거다라는 쪽으로 말씀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한쪽으로의 쏠림이 아니라 우리가 골고루 담는 거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비중 그럼요. 확대요. 그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3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사실 870포인트, 200포인트까지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한 1, 2주 사이에 갔죠. 그렇죠. 2주 사이에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은 한 번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 차트인데 자, 이 구간에서 630포인트에서 60일선 부근까지 올라왔으면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21선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추세를 살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정석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정말 그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깬다라는 거는 사실 코스닥의 펀더멘탈만 보더라도 전저점을 깨러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신용잔고도 지금 많이 감소를 한 상태고 청산된 어떤 그 악성 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좀 기회로 삼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다행입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하는 거 보고 좀 겁이 많이 나기도 했었을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겁먹지 말고 오히려 비중 확대, 시장에 또 파랑새를 날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주주환원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삼전닉스가 중심에 있죠. 어제는 SK하이닉스가 제대로 이 보따리를 풀면서 급등 나왔었고, 오늘 삼성전자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주주환원 사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그 시각도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또 여전히 기대감 충분히 반영 더 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사회가 4시에서 5시로 미뤄졌더라고요. 네, 1시간이 밀렸나요? 네, 1시간이 밀렸는데 아마 이때 뭔가 그 내용이 나오면 세론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어쨌거나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고 10몇 % 정도 급등이 나온 상태고, 삼성전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지금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에서 50% 정도를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거의 이제 자사주 매입보다는 약간 배당의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삼성전자보다 삼성생명이 많이 가고 있어요. 맞아요. 어제도 삼성생명 분위기 참 좋았었거든요. 맞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뭐 단기 매물 때 지금 소화하고 뭐 60일선 트라이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지분을. 그럼 네. 당연히 이제 배당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삼성생명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죠. 네. 이게 지금 VI를 갔습니다. 지금 60일선을 유일하게 돌파한 삼성전자 그룹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아요.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들어오고, 그리고 단기 매물대도 돌파하고 60일선까지도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시장은 자사주 매입보다는 이제 배당에 좀 무게를 두고 네.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4시, 5시 이후로 추가적인 강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반도체의 어떤 이 상승을 좀 즐겨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반도체 시간이 왔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8월 들어와서 반도체 사실 이야기 참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하락만 했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뭐 이때부터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주환원 발표가 되면 세론보다는 더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보자 말씀을 전해주신 건데, 그럼 반도체 쪽으로 제대로 집중을 해볼까요? 8월 하반기 이제 달려가는데요.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만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그 이익에 대해서 지금 P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가 지금 뭐 D램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Q로 승부를 보고 이제 수량으로 결국 많이 보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이 5대5라는 거거든요. 더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3분기에 그 실적 발표 때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지고 수량은 그럼 그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실적은 좋겠죠. 반도체 수요는 계속 견조합니다. 일단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번에 국채금리가 급등했을 때 반도체 주식들이 떨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비롯해서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익이 많아지는 기업들인데 당연히 자금 조달하는 거는 다른 기업들보다 네.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채권 발행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삼자 배정 형태로 유증을 받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금 조달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히려 이익이 있는 기업들은 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익이 많은 기업들은. 그래서 이번에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매클러적인 이슈는 이 반도체에는 크게 작용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신 거고, 그럼 SK하이닉스도 동의를 하시겠어요? 오늘 장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좀 더 탄력적이거든요. 그래도 두 종목 모두 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최근에 맞아요. 꾸준히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지금 진입해서 단기적인 목표가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진입해도 좋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그 200만 원 선으로 좀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200이요. 네, 200 정도로 잡으시면 좀 안전 마진으로 한 60일 부근이네요. 그렇죠. 60에서 부근까지는 그래도 저항대니까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점을 사실 깨기는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부터 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아예. 최태원 회장님 취득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지금 어떻게든 주가 부양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점을 깨긴 좀 힘들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진입을 하신 다음에 200만 원 선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단기적인 목표가 200만 원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